인간 강사 2년 3년 하다가 국정원 때문에 내 인생을 접은 사람 아니야? 다시 왔더니 지금 이제 수능 인강 다시 시작한 지 본격적으로 한 지 지금 작년부터 들어와서 뉴는 아닙니다만 실은 진짜 시작은 이제 3개월 남짓이잖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엊그제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인강 보고 책 쓰게 됐다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어제는 팟캐스트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진보 팟캐스트야.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시네. 그때 인강할 때랑 좀 세상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을 1년 만에 스타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존경에 맞이하는 이상설 선생님이야. 근데 누군가가 나는 이제 이상설이 정답으로 나오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런데 내 이 강의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올려버린 거죠. 그래갖고 작두 탄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1년 만에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인물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상설 그래서 예전에 작년 항서 같으면 이게 1907년 나고 연도를 외웠어야 했단다. 왜? 바로 이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거든요. 그래서 1907년 정민연의 선후관계도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연도를 외웠어야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근현대사 공부할 때 연도도 크게 의미 없어요. 시기 출제하니까 연표만 좀 잡아. 그리고 이제 안중근의 이토암살. 자, 이 이야기는 또 해야죠.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그쵸? 한국사 공부하는 이유라는 게 있을 텐데. 안중근이 이토를 남살합니다. 1909년에. 이게 1909년에 세계에서 있었던 가장 커다란 뉴스예요. 이토는 세계적인 인물이었어. 하얼빈역에서 소련의 외무부 장관과 만날 때 안중근이 총을 쏘아버린 거예요. 근데 안중근이 참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인 게 보통 안중근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으면 나는 멋있는 척 했으면 될 텐데 스스로 자기의 과오를 인정을 합니다.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쓰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중근이 초기에는요. 젊었던 시절에 이토를 존경해요.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있어요. 러시아 백인 세력이 침략하니 동양 삼국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그 러시아 백인 세력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겠냐라고 하니까 안중근이 이토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널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을 해요. 실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막상 널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이런 걸 보니까 분노하죠. 안중근이. 내가 이토에게 속았구나. 그럼 내가 속았으니 내가 결자 해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단지회를 조직하시고 혈서로 쓰시죠. 글을 쓰죠. 손가락 2개를 자릅니다. 왼쪽 손가락을 잘라요. 오른쪽 자르면 방아쇠 당기는데 힘드니까 왼쪽 손가락 잘라서 그 피의 전체 손바닥을 적셔가지고 혈서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3년 안에 이토를 죽이겠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리순 쪽으로 끌려가시죠. 리순에서 일본인 판사가 신문을 합니다. 너 따위가 뭔데 이토를 죽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15가지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나열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도 문제가 이게 안중근이 이토암살 이 연도를 모르면 시험지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래갖고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보기 자료에 안중근이 신문을 받는 내용 나오면서 내가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고 15가지 쭉 나옵니다. 15가지 중에 다 주겠어요? 한 2개 주고 나머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골라라 그래요. 그럼 정답이 뭐가 떨어지냐면 한일병합조약이나 백오인 사건이 떨어지죠.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이고 백오인 사건은 1911년이니까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는 이유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안중근이 이토를 1909년에 죽였으니까.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연도가 중요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 아마 시험 문제 이토를 죽인 사람 누구야? 1번 이순신, 2번 안중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진짜 멍청한 새끼들 이순신이라고 체크하는 사람 5% 나온다. 내가 내 손모가지 겁니다. 왜? 이토 히로부미를 토요토미 히데요시랑 헷갈린 새끼들 나오거든. 그래서 안중근이 이토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15가지 쫙 나열하는데 이 15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이 새끼는 죽어 마땅한 새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사형이 구형됩니다. 사형이 구형되니까 안중근도 억울하지. 나는 대한제국의 정미의병장으로 내가 내 적국의 적장을 죽였는데 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냐 하고 항소를 준비하는데 이때 안중근 열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가 감옥으로 딱 가고 안중근이 그 편지를 읽더니 갑자기 항소를 포기합니다. 근데 안중근 열사가 왜 엄마의 편지를 받고 실제로 제가 하얼빈을 다 돌았잖아요. 리순 감옥을 갔단 말이야. 거기 가면 편지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눈물 나. 이런 내용이에요. 네 정말 장한 일 했다. 근데 너의 이 의거로 조선인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됐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살아서는 이 연말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그냥 죽어야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심어준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긴 하지. 그래서 실제로 편지 내용이 공개는 안 됐지만 이 편지를 받고 엄마의 편지를 받고 안중근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당시 중국 신문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이 사형을 준비합니다. 사형 당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잘못됐다. 내가 생각하는 동양평화론은 이렇다라고 안중근이 그 동양평화론을 써내려가시죠. 이것도 수능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가는 이토의 동양평화론, 나는 가는 안중근이 이토를 지지하는 글, 나는 내가 이래서 이토에 속았으니 이토를 심판한 자리로 하얼빈을 삼았고 내가 뭐 어찌어찌해서 단판을 받는 자리를 네 순로 삼았다. 이런 내용의 동양평화론.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 그릇이요. 역시 한일병합주의 아까 백오인 사건. 이게 다 수능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연도가 그만큼 중요했단다. 그래서 안중근이 자신의 동양평화론을 저술을 하시다가 사형을 당하시죠. 사형 당한 날 간수가 와서 자 갑시다. 했더니 나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달라. 5분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읽던 책 마저 읽고 갑시다. 근데 실제로 그 5분 동안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장을 넘기는 척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하십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너그가 한국사에 보면 그 사형당한 현장까지 다 가요. 지금 니순 감옥에 가면 다 있어요. 그곳에서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 유언이 내 유해를 조국에 묻어달라. 근데 그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게 자신의 부하였죠. 이봉창, 윤봉길은요. 그 이봉창, 윤봉길의 유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기 효창동에 가면 김구 선생님 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324묘라고 해가지고요. 이봉창과 윤봉길과 아나키스트 백정기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의 묘는 지금도 가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신 유해를 돌려받지 못해서. 그래서 안중근이 그렇게 1909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혹자는 안중근의 이토 암살을 비판하는 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일제 군부 강경파는 빨리 조선을 병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이토가 온건파야. 그래서 일본의 조선 병합을 반대하면서 그러면 다른 제국지 국가랑 똑같이 나쁜 나라가 된다. 차라리 우리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두고 있으면서 조선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자가 이토의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니까 군부 강경파는 와 만세 외치면서 바로 다음에 1910년에 우리 대한제국을 병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이토를 죽이는 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죠. 이토 할아버지가 있었어도 우리는 일본에게 병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새끼는 나쁜 새끼야. 진짜 꼭 죽어야 될 놈을 훌륭하신 안중근 열사께서 너무나 잘 죽이신 거예요. 문제는 안중근 열사의 사진이 이렇게 수염이 있어가지고 어벙벙한 사진을 여러분이 많이 보는데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 특히 이봉창 열사의 사진도 그렇고 옛날 우리 국정교과서에 우리 이 위대한 안중근이나 이봉창 열사의 사진을요 완전히 마탱이 간 얼굴 사진을 실어요. 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의심스럽다는 거야. 국정교과서에조차도 이봉창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수류탄 들고 태극기 앞에 뻐덩이 내놓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사진이 가분수야. 얼굴만 다른 사람 얼굴 갖다 쳐 붙여놓은 거예요. 이봉창 몸에. 안중근 열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요? 근데 니순 감옥에서 빼빼 말렸을 때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토가 일본 화폐의 주인공인가 아니? 우리나라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이에요. 신사임당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개화의 아버지예요. 이토는요. 이걸 안중근이 죽였으니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인류 최악의 테러리스트는 안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까? 그럼 안중근은 뭐 어중이 떠중이야? 진짜 엘리트고 지식인이었고 천주교 집안에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